안녕하세요. 베트남 북부 호아빙이라는 지역에서 생산 관리자이자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노이 라이추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온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중 처음 1년은 월드잡을 통해 GIB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이수하였고 그 다음 2년 동안 지금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중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연수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중간관리자로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는 한국인 중에서는 말단이었고 베트남인들보다는 약간의 책임 결정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책임 결정권이 있는 거였지 사실은 완전 신입 직원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중간관리자로 취직을 했는데 베트남인들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중간관리자라고 취급받고 이러는 게 너무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현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모든 직장과 그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베트남에 있는 생산관리자라는 직무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베트남어랑 중국어입니다. 이 중에 회사에서 중국인이 없다, 중국하고 소통할 일이 없는 회사다 싶으면은 중국어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베트남어. 정말 저도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베트남어인데요. 베트남어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수준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딱 처음 들었을 때 듣는 걸 이해할 수는 있는 정도.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게 원래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듣기는 일단 듣고 이해는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일단 베트남어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업무에는 바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고 레벨을 정하기엔 너무 애매하지만 그래도 일단 듣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내가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일을 배정을 할 수 있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듣고 쓰고 말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물론 잘하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만큼은 정말 아주 조금의 단어만 알아도 정말 쟤 좀 베트남어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한테 너 베트남어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얼마예요? 이거는 바오뉴디엔 얼마예요? 라고 이걸 물어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비싸요. 근데 보통은 관광객은 와서 비싸요 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싸요? 깎아주세요. 닷과 잠자초엠보이 까지 붙여주시면 야씨 너 좀 베트남어 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거 타셨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거를 안녕이승 얻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택시 불렀을 때 내가 어딘지 말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안녕히 엠당어 척 띠디디 예를 들어서 척 세븐일레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로비는 레에던이라고 하는데 엠당어 척 레에던 이라고 말씀하시면 로비 앞에 있구나 하고 씨 너 베트남어 왜 이렇게 잘해? 그냥 딱 이것만 아는데도 너 왜 이렇게 베트남어 잘해? 라고 이런 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진짜 만능 언어 모르겠어요. 영어도 막 그럼 모르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막 중국어 팅부똥 막 이런 거 그것처럼 여기도 콩비엣이 있어요. 근데 콩비엣에서 조금 심화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뜻으로 컴히어 라고 하면 얘 못 알아듣는구나. 오케이 패스 약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직장생활 꿀팁 딱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과일을 엄청 좋아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과일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너 밥 먹었어? 너 밥은 먹었니? 뭐 먹었어? 뭐 좋아해? 뭐 먹을래?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이런 스몰 토크 하면서 친해지잖아요. 베트남도 비슷하게 그냥 과일을 먹으면서 애들이 스몰 토크를 하면서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잘 적응이 안 됐을 때 애들이랑 과일 먹으면서 친해졌거든요.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는 약간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냐면 그냥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쓱 하는 소리가 들려요. 쓱 하는 소리가 들리면 누가 막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있어. 그러면은 쟤 왜 칼 꺼내고 있지? 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어디서 뽀시락뽀시락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게 과일 꺼내고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또 걔가 과일을 꺼내와서 칼 가진 애랑 과일 가진 애랑 만나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 과일을 썰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철 과일 같은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과일 썰어 먹는 거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줘야지. 나한테 주거든요. 너 먹어볼래?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마워 하고 먹으면서 이건 과일은 무슨 과일이야? 이거 맛있다 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과일 먹으면서 걔네들이 또 이 과일은 한국에 있니 없니, 이 과일 맛이 어떠니, 너한테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물어보면서 서로 스몰 토크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망고 같은 거 이렇게 통에다가 썰어주면은 먹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애들이 대부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에 되게 프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상사 눈치만 보면 됩니다. 으셔. 직장생활 꿀팁 두 번째. 결혼식에 가라. 결혼식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베트남 이제 제가 일하는 생산관리자로 일하는 이 공장이잖아요. 어쨌든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2,000명 막 3,000명 이러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만 아마 한 몇 명인지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명, 200명은 될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의 결혼식을 다 갈 수는 없어요. 내 부서에 있는 결혼식만 가도 바쁜 거고,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그냥 진짜 축의금만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냥 축하 인사만 전해주거나 하는 정도인데, 적어도 내 부서에 있는 사람 중에 결혼식이다 하면은 초대를 받았다. 그럼 무조건 가야 돼요. 특히 베트남은 결혼식을 2번 하거든요. 우리가 막 딴따다단 하는 그 결혼식 하루랑 그 전날에 각자 신랑 신부 집에서 각자 친구들하고 미리 피로연을 해요. 그거에 초대를 받아서 보통 가는 편인데, 그거를 가게 된다면 베트남에서는 되게 이게 동네 잔치 같은 느낌이어서 얼마 없는 큰 잔치이기 때문에 가서 일단 한국인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신랑이든 신부든 어깨가 좀 사는 거야. 한국인 직원이 내 결혼식에 시간을 내줘서 방문을 해줬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어깨가 한번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거고, 그리고 결혼식에 와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집에서 대접해주는 식사도 먹고, 그리고 그 대상자? 그 신랑 신부의 가족도 만나서 같이 스몰 토크도 하고 지인들도 만나서 스몰 토크를 하면서 얘가 날 이 정도로 생각해주네? 그래서 결혼식을 와주네? 이래서 호감도가 한번 상승하고, 다른 애 입장에서 봤을 때 얘 결혼식에 와주네? 내 결혼식에도 불러야겠다. 혹은 얘 되게 잘해주는 친구네? 라고 생각해서 친한 호감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초반에 결혼식을 많이 다녀서 어느 정도 친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들끼리의 기준에서는 보통 그냥 일반 직장 동료다, 내가 굳이 방문을 안 한다 그러면 10만 동 정도 내고, 내가 직장 동료인데 방문을 한다 그러면 20만 동, 10만 동이 5,000원, 20만 동이 만원 정도고, 만약에 좀 친해 이런 느낌이면 30만 동, 15,000원 정도 내고, 얘는 내 절친이야, 내 베프 하면 50만 동, 25,000원 정도 내는 게 축의금 문화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부서인데 내가 안 간다 싶으면은 15,000원 정도 보냈고, 다른 부서인데 내가 갔다 라고 하면 한 50만 동 정도 냈고, 내 부서인데 내가 간다 하면 100만 동씩은 냈습니다. 100만 동이면 5만 원 정도씩은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최저급여가 최저 기본급이 야간 수당 안 한 기본급이 보통 500에서 600만 동,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다 보니까 이 정도 축의금 내면은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서로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결혼식에 많이 가고 축의금을 좀 뿌린 게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조금 약간의 수월함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최고지.